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딜레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나 세 가지의 선택 사항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고, 지금 즉시 선택해야 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윤리적 의미가 다 있고 또 어떠한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겪는 교사들의 어려움, 큰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유아의 개별성을 존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단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교사들은 하루에 1500회 정도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교실에서.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런데 물론 1500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사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교사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교사들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평균적 1시간에 10가지 정도의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고, 2분에 1가지씩 정도는 유아들을 가르치는 데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빈번하게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에 수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려갖고 아이들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 권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계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아이들은 교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답변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다른 이를테면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딜레마에 겪는 게 더 빈번하다고 해요. 유치원 교사들이.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매일 수많은 교육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 교사들한테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시달리는 거죠. 자, 2015년도 김치 사건이 있었어요. 송도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인데, 제가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오른손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체구가 좀 나가시는 선생님이신데 이 아이를 향해서 지금 손이 날아가고 있는 현장인데, 바로 아이가 그냥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공중에 뜨다시피 해서 아이가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는 일반 성인들도 맞으면은 거의 뭐 쓰러진다, 그 정도로 강력한 펀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맞은 아이도 좀 문제죠. 이게 지금 상황이, 이 아이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뭐 갇혀 있다시피 해서 매트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혼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교사의 윤리의식, 교사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교실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교사, 부모,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관, 가치관, 태도나 인식의 차이 등의 교사로 하여금 새롭고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경험이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나 갈등 등은 단순히 유아교육과 관련된 축적된 지식이나 교육 철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문명까지 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게 유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모든 기능적인 접근의 총 데이터의 집합으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탁월한 지도가 어렵다. 앞으로도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답이 없다. 근데 소크라테스만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사르트르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에 애초에 정해진 의미가 없다. 자, 하이데거 답이 없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의 고통을 받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교육 현장에서는 답이 없는 어떤 그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답이 없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 지금 이거는 이제 유아교육 혹은 교육 현장에서
많은 지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교사의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브룩스 형님께서 하신 말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육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교육의 활동, 이것의 핵심인 그 주체인 교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적인 교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채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베이스가 좋은 교사들을 선별하고 채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미 채용된 교사, 우리가 선택한 교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현장에서 질적으로 계속 발달할 수 있고 현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교사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탁월한 기관이어야 되는 거겠죠. 자,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사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딜레마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교사가 막연자실하거나 현장을 진짜 뭐 도피하고 싶거나 뭐랄까 무력감을 발생시키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교사로서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아주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자,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요건이 동시에 나타나고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요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혹은 두 가지보다 더 많은 그런 가지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 간의 비교가 어렵고 선택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 개인에게 공경,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발생시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윤리적 딜레마가 반드시 교사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죠.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교사가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교사가 굉장히 많은 사고를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뭐 했을 때 교사가 아주 성숙한 어떤 기술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교사의 딜레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교사의 성장하는 그 결과가 아주 달라진다. 따라서 교사의 윤리의식은 그리고 그 사명감은 교직의 전문성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아의 발달적 시기상 교사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따라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교사가 교육 윤리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능력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교육의 질은 교사 개인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관의 운영진들은 과연 그 기관의 교사의 딜레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들고 가야 될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사들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사 자신의 에피소드를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토론의 장이 있는가 그 기관에서 동료 교사들 간의 그런 교육의 질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관은 조성하고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관의 기준은 그 윤리, 교사 윤리, 교직 윤리의 무게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비중이 큰가 아니면 기관이 같이 담당하는 비중이 있는가에 대한 균형이 잘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관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앞전에 있었던 이 김치 사건을 보게 되면 교사가 하루아침에 아이를
원펀치 3 강냉이를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교사가 오랫동안 끌고 갔고, 그리고 이 딜레마에서 교사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기관이 그냥 방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교사도 결국 나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쨌든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때로에 따라서는 좀 생각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는데, 그때 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냐? 결국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때로는 같이 호흡도 맞춰주고, 때에 따라서는 응원의 메시지도 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얼마나 기관이 경청하고 그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개인 교사에게 관심을 가져줬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기관들은 사실은 행사를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퍼포먼스, 어떤 시각적인 이벤트들에 치중되어 있죠. 행사에 버겁게 움직이는 교사들은 자신의 딜레마를 그냥 묵인했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답게 고민하고 사고해야 될 시간에 그냥 계속 가위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무슨 뭐 행사 준비나 하고 있고 물건이나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간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기관이 먼저 어른의 역할을 해주고, 그것을 교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의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교사들은 좀 자신이 어떤 교직의 직분에 걸맞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내려놓고 좀 다른 일들을 찾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결국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의 직업군의 하나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아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존중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이런 분들, 유아교사들을 좀 많이 응원해주고 또 좀 그들의 권위를 좀 세워주는 그런 좀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